안녕하세요. 방구석 건축 답사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건축물은 형태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메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택 길이는 굉장히 길죠. 이 폭은 거의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길이는 30m가 넘어갑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평면 그리고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건물의 층수는 2층이고요. 2층인데 2층에서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만큼만 다락방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안뜰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본 모습도 역시 보이죠. 주변에 있는 집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전형적인 주택이죠. 대지의 모양에 맞게 사각형으로 지어진 집들, 이러한 집들 사이에 아주 작은 틈, 그 틈을 이용해서 길다란 형태의 주택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유추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공간적으로도 이 주변에 있는 집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우선 한번 보면 1층 평면도인데요. 이 대지의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못생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형태를 어떻게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소 따분한 형태의 주택을 설계하기보다는 이쪽에 나머지 공간들은 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폭이 좁지만 대지의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길다란 주택의 평면을 설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입은 이쪽에서 하고요. 여기 주차 공간이 있죠. 주차를 하고 진입을 안쪽으로 합니다.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바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여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복도로 지나와서 이 주택의 가운데 부분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형태적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을 지나게 되면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 주방과 식당을 지나야만 거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거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가족 욕실이 존재하게 됩니다. 1층에는 공용 공간을 배치를 하고 2층에는 각 개인 공간을 배치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해서 오른쪽 부분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쭉 내려와서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계단은 이제 2층에 있는 자녀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실 쪽에 있는 이 계단은 부모님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녀방과 부모방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구분을 지어버리고 2층에 개인 공간이 있는데 이 개인 공간에 부모방과 자녀방의 공간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버렸어요. 이 중간에 보이드가 있거든요. 2층 평면도를 보면 우선 부모님 방으로 보자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이 계단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요. 이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정의되지 않은 공간인데 이런 공간이 있고요. 위쪽에 있는 이 계단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방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공부방이거든요. 이 공부방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도 침실인데 근데 여기는 층고가 낮아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단면도로 보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이거든요. 이 층고가 굉장히 낮은 곳에 침실이 존재한다. 이 방에서는 이제 바로 또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이 공간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다락방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면 2층에 자녀의 개인 공간이고 하부가 부모의 개인 공간이죠. 이 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보이드를 줘서 공간을 띄워버렸습니다. 2층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이쪽 이제 거실인데 거실에 있는 계단 올라가서 바로 마스터 베드룸이 나오고요. 이 계단 올라가면 부모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공간과 공부방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 공용 욕실이 있고요. 이 주택의 구조는 목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건물의 진입로에서 바라본 사진이죠. 이쪽에 출입구 있고 여기 이제 주차를 하겠죠. 주변에 일반적인 주택들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을 가진 주택입니다. 폭이 2m밖에 되지 않는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감 재료를 이 단 한 가지로만 구성을 한 거죠. 그런 다양한 재질들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나로만 해서 통일감이 있는데 이 형태가 특이하니까 이 형태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주방 쪽에서 저 끝까지 바라본 사진이죠. 여기가 식탁이 있고 그리고 이 식탁을 지나가게 되면 거실이 보이게 되죠. 이 거실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 이 작은 거실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바로 부모님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 여기는 이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부모님의 휴식 공간이죠. 이 거실에서도 살짝 오픈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끝선과 이 끝선 사이, 여기가 바로 보이드가 되는 열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층에 여기는 자녀 공간이고 이쪽은 부모님의 공간이죠. 이렇게 2층에서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식탁에서 좀 바라본 모습이죠. 거의 2m도 안 되는 폭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또 열려져 있고요. 일본의 주택들은 작더라도 꼭 이렇게 오픈시켜주는 공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실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진입을 해서 주방을 거쳐서 식당으로 내려오고 거실로 내려올 때마다 단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단이 내려와서 거실과 식당과 주방의 공간을 좀 구분을 시켜줬다. 하지만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작은 소형 집인데 굳이 공간을 구분시켜줘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창을 두었고요. 이 거실에서는 바로 나오게 되면 아까 보았던 삼각형의 비정형 마당이 있고요. 여기서는 캠핑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끝에 공용 욕실이죠. 거실에서 이제 양쪽에 있는 마당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앞에 작은 돌 데크를 만들어서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 2층으로 올라오는데 여기가 바로 부모님의 방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부모님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휴식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가 보이드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자녀 공간인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 의도는 이해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떨지 의문이 들죠. 여기 보면 이 작은 사다리가 있거든요. 이 사다리를 타고 이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아까 침대가 있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공부방이에요. 사다리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이드가 되어 있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쪽 부분에는 이제 거실이죠. 재밌는데 특이해서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주 각오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공부방이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쪽 갑니다. 여기 가서 사다리가 나와서 다락방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락방 하부에 층고가 낮은 침실이 있는 거죠. 이쪽 맞은편에도 침실이 있죠. 역시 일본에 있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폭은 2m 밖에 되지 않지만 길이가 거의 30m가 넘어가는 아주 그냥 일자형 주택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주택 살펴봤습니다. 특수한 땅의 형태에 맞춰서 지어진 건축물이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건축 답사기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